부실이야기 222회입니다. 상속 재산 중에 상업용 건물이 있을 때 평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평가 방법도 동일한가 싶지만 실무적으로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세무사로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정의를 알고 그 차이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홈택스에 있는 자료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일정한 상업용 건물인데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존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제곱미터 또는 100개 호 이상인 건물을 상업용 건물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상업용 건물 중에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는 상업용 건물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시되는 상업용 건물을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고려하거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게 될 텐데요. 고객이 감정평가 생각도 없으시면 결국 실무상 기준시가로 신고하느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보느냐로 업무가 나뉩니다.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니까 쉬운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찾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모든 등기상 집합건물의 유사시가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가서 확인합니다. 두 개 다 조회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조회 결과는 거의 실시간 반영되는 반면 홈택스에는 등기된 것이 조회되어 시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홈택스에서 오피스텔은 유사시가를 조회해주는 반면 상업용 건물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로 오피스텔 먼저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상속 개시일은 아무 날이나 임의로 넣어보고 조회해보고 싶은 오피스텔 주소지를 넣은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해가지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찾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업용 건물로 선택해서 조회하려는 상업용 건물의 주소지 넣어 다음을 눌러보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유사시가 조회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즉, 세법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라고 묶어 규정한다고 평가 방법도 같다고 보면 안 되고 홈택스에서의 오피스텔은 유사시가를 제공하는 반면 상업용 건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사시가 찾는 방법의 상업용 건물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상단에 상업 업무용 들어간 후에 조회하려는 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입력해서 찾아보세요. 참 애매한 게 읍면동 소재 상업용 건물이 모두 나오는 건데 내 것과 같은 지번이 명확히 기재된 거래도 있고 이땡, 사땡땡 이런 식으로 별표 표시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도로명과 지번이 같다면 명확히 내 것과 같은 건물의 거래일 테니까 다음 단계의 검토 대상이 되고 도로명과 지번이 별표 표시로 불분명하다면 실거래조의 오른쪽 전산 공부에 보기, 돋보기 표시 눌러서 내가 찾으려는 대상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과 비교해봐서 동일한 건물인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에서 내 것과 동일한 건물 내의 거래가액을 찾았다고 할게요. 다음 단계로 해당 거래가 내 것의 유사시가가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 것의 면적은 24제곱미터인데 국토부 실거래조에는 12제곱미터 1,100만 원에 거래됐다면 내 것의 유사시가가 될까요? 유사성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제3항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제1호 공동주택 가격, 즉 아파트에 대한 규정을 둡니다. 동일단지 내이면서 내 것과 국토부 조회 실거래 대상 간의 면적이 5% 이내이어야 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5%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2호는 항상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규정,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어야 유사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면적 기준시가 5% 이내 요건을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등기상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물로 분류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제2호에 따라서 면적, 용도, 기준시가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세무사가 판례 등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과 같은 집합 건물이라면 그냥 아파트 규정을 차용해서 일단 판단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경험이라든가 심지어 면적 기준시가 5% 이내 요건으로 자진 신고해본 경험이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의 경우엔 대부분 감정평가했거나
일부 증여 또는 상속세에서는 쟁점조차 없이 국토부 실거래가가 아예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신고 과정에서 5% 요건으로 일단 우선 판단해 보는 이유는 유사성 판단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면적 기준시가 5% 이내에 같은 건물 내 거래가 있는데 이게 내 것의 유세시가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앞서 내 건 24제곱미터인데 국토부에 떠 있는 게 12제곱미터짜리 1,100만 원으로 거래된 게 보였다면 저는 거래가액 1,100만 원을 12제곱미터로 나눠 1제곱미터당 거래가액을 환산한 다음에 내 것의 면적 24제곱미터를 곱해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땐 이 경우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산출될 텐데 이땐 안심하고 유사시가 없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홈택스 유사시가 제공, 상업용 건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의 당해재산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할 게 아니라면 무조건 기준시가로 신고해선 안 되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판단은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제공 안 하니까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해서 내가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 조회하면 나와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내 상업용 건물 모두 조회되는데 도로명과 지번, 전산 공부 등을 종합하여 내 것과 같은 거래가액을 찾는다. 동일 건물 내 거래를 찾았다면 최종 내 것과의 유사성 검토를 해야 하고 아파트 아니니까 5% 기준을 적용할 순 없지만 상황이 좀 애매하면 아파트 판단 규정인 5% 요건을 차용해서 우선 판단해보자 입니다. 검토 대상 유사시가가 너무 많으면 감정평가를 고려해서 시가 변동 가능성을 없애는 데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한 상업용 건물은 그 가액이 크지 않다는 기준이 예를 들면 10억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들도 감정평가하는 데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전 상업용 건물을 감정평가로 신고한 적은 거의 없긴 합니다. 물납이나 연부연납 때문에 가액을 일부러 높이려는 등의 다른 목적이 없다면요. 참고로 오늘 평가 관련하여 임대료 완성가액, 저당권 평가는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높은 근저당 설정으로 실제 잔존 채무가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따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22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